안녕하십니까?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의 역학, 위암의 원인과 병태 생리, 위암의 분류, 증상과 진단, 병기와 치료 등입니다. 위에서 발생한 암을 모두 위암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오늘은 림포마는 위에서 생기는 암의 최소한 20%를 차지합니다. 림포마를 제외한 일반적인 위암, 대부분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암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트 디지스,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스, 뉴모니아 등등도 매우 중요한 사인이고요. 안타깝게도 자살도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암 진단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쪽이 암 진단이고 아래쪽이 사망률인데요. 진단은 많아지고 있으나 사망률은 감소되고 있다. 즉, 과거보다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캔서 인시던스에 대한 최근 보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폐암이 가장 많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콜로렉탈 캔서, 그 다음이 위암 정도입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젊은 나이에서는 타이로이드 캔서, 브레스트 캔서 등등이 많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콜레렉탈 캔서, 렁 캔서, 스토막 캔서의 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물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위암 진단 건수 그 자체는 크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Age Adjusted Incidence, 연령 보정 발생률은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된 게 우리나라 위암의 발생 현황입니다. 그러나 20년간 20% 정도 줄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거든요. 줄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느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위암 사망률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암종에 비해서 위암의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 이유는 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하여 early detection 하기 위한 전국적인 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시경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경한 증상 단계에서 내시경 검사가 활발히 시행됨으로 인하여 early phase에 진단되는 위암이 많고 또한 내시경 절제술, 수술, 항암 치료와 같은 전신 치료가
빠르게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위암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거의 한국과 일본처럼 위암의 진단과 치료가 앞서 있는 나라에서 보이는 현상이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적으로는 암 발생률이 늘 비슷하고 암 사망률도 늘 비슷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WHO 자료인데요. 위암 발생률이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었습니다. 2등이 몽골리아, 3등이 재팬인데요. 빨간색은 사망률입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훨씬 낮은 많은 나라에서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사망률 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줄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 2022년 판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에 1등이 일본, 2등이 몽고, 3등이 한국, 즉 1등에서 3등으로 줄었습니다. 위암 발생률 자체가 10년 사이에 전 세계 1등에서 3등으로 줄었다는 내용이고요. 발생률 대비 사망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이 발생은 하였으나 사망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치료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발생률 대비 사망률 그 비율은 2012년에도 세계 1등, 2022년에도 세계 1등입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거의 다 발생하는 환자의 아주 많은 부분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발생률, 사망률 비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직 일본과 한국이 동떨어져 있고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좌측이 모탈러티인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내시경 절제술을 담당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 시스테믹 테라피를 담당하는 oncologist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크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주로는 위 내시경을 하고 드물게 위 조영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2022년의 경우 한반도 남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목적을 내셔널 캔서 스크리닝 프로그램 목적의 내시경이 무려 800만 건 이상 시행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early 캔서가 발견됨으로써 잘 치료돼서 발생률은 아직 높으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National Cancer Screening 프로그램 중 위암 부분인데요.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2년에 한 번, 주로는 위내시경 검사, 여러 가지 이유로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때 대체할 수 있는 검사로 위조영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한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위암을 정복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와 각급 의료기관에서 매우 열심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 이상 모든 남녀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혹은 위조영술을 받는 검진 내시경 수검률은 민간을 포함해서 아직 77.5% 수준이고요. 즉, 대상자 중 4분의 1은 아직 검진에 대하여 non-compliance를 보인다. 즉,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환자에서 다수의 진행된 위암이 발생돼서 남아있는 모탈러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early detection이 모두 좋은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검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바이아스가 있는데요. 검진에서 발견된 암이 오래 생존한다 라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단지 미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망만 보면 똑같다 라는 게 리드 타임 바이어스이고요. 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처음부터 천천히 자라는 암일 수 있으므로 빨리 자라는 암은 검진 사이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 검진에서 발견되는 암 자체가 원래 예후가 좋은 타입이다 라는 주장이 랭스 타임 바이어스거든요. 위암의 경우는 리드 타임 바이어스, 랭스 타임 바이어스를 고려하더라도 검진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 암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암이 발견되고 이들은 치료로 연결될 텐데요. 정부에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40%는 초기 치료가 엔도스코픽 리섹션으로 되고 있고 60%가 서저리로 절제술을 받고 있다라는 데이터이고요. 이 위에 처음 진단되었을 때부터 스테이지 4로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일부 있습니다. 팔리에티브 세팅으로 발견되는 환자 제외하고 대략 3분의 2는 수술로 치료되고 있고 3분의 1은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암의 위험 인자는 다양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위선종, 흔히 전암성 단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선종,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위암 가족력, 위부분 절제술 병력,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흡연, 음주, 짠 음식, 과일 야채가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위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콜롬비아의 코레아라는 박사님이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정상 위점먹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 표재성 위염이 되고 점차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이형성이 선종입니다.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가설인데요. 모든 위암이 이에 따르진 않지만 상당 부분의 위암이 코레아 가설에 따르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선종의 관리는 위암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축이라는 것은 위 점막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글랜드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화생성 변화라는 건 gastric 글랜드의 핏, 포베올라 에피텔리움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가블리엣 메타플라지아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축은 글랜드의 소실,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화생성 위염은 가블리셀 생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위암의 유전자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로모조말 인스터빌리티, EB 바이러스, 마이크로세텔라이트 인스테빌리티, 제노믹 스테이블 이 네 가지로 나누고요. 이 네 가지가 위치나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전문가들이 치료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나 학생이나 전공의 수준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역시 가장 중요한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산을 좋아하는 세균이 아니고요. 점막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산을 견디는 그런 나선균입니다. 산성을 견디지만 중성을 더 좋아하는 균이고요. 이는 컬처를 할 때 중성 환경에서 더 잘 컬처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 점차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50% 정도는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고요. 헬리코박터의 장기 감염은 코레아 가설과 비슷하게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선종, 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패스웨이를 따르지 않고도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에 의하여 헬리코박터 감염자는 렐러티브 리스크가 2.5라는 30년 전 연구 결과가 있었고 여러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의 데피니트 카시노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된 바에 의하면 렐러티브 리스크가 6 언저리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여러 검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감염이 현재의 감염이나 과거의 감염을 포함하여 헬리코박터 감염이 완전히 없는 위암은 10% 이하라는 주장도 있고 2, 3% 이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1% 이하라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음성 위암은 매우 드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코세이존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성은 매우 높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헬리코박터 감염자에서 헬리코박터를 제거한 이후 위암 발생이 줄어드는지를 관찰한 여러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아무래도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환자부터 연구가 될 것입니다.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환자는 이미 위암이 발생하였고 내시경으로 치료하여 위가 온전히 남아있는 환자, 즉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후 환자이고요. 그 다음 그룹은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분들. 세 번째는 General Population입니다. 이 세 그룹,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위암의 가족력, General Population에 대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성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세보를 들인 군에 비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한 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소성 위암, 두 번째 위암 발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였고요. 이 연구에서 아트로피 인테스티날 메타플라지아도 호전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같은 연구진 국립암센터 최일주 교수님 팀에서 시행했던 연구에 의하면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위암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을 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연구 기간 중 위암 발생률이 2.7%에서 1.2%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 연구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부분은 외국 연구에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메타 아날리시스를 하면 맨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위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인롤이 끝난 상태이고 조만간 중간 결과가 나오고 3, 4년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암이 가족력이 2배 정도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위험성을 보이는 것은 유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암이 발생하였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에피제스트릭 에어리어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복통 때문에 그럴 거다, 위암 때문에 그럴 거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추측이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위암 때문에 사망하신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암의 유전자는 아직 원인 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 카데린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가족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 페니트런스가 70% 이상이다 라는 결과가 있어서 드물게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고 이 카데린 뮤테이션이 있는 패밀리 멤버에서 프로필락틱 게스트렉토미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방암에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프로필락틱 마스텍토미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연구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워낙 얘기가 많아서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는데요. 질산염이 포함된 음식, 니트로소 화합물이 문제가 된다. 술, 담배 등이 문제가 된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솔트는 아주 과거 자료이긴 합니다만 위암 발생률, 사망률과 평소에 솔트 인테이크가 리니어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오래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위암의 분류입니다. 위암은 주로 내시경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내시경적 분류가 우선 많이 쓰이는데요. Early Gastric Cancer와 Advanced Gastric Cancer라는 개념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분류입니다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GC 타입 1은 Protruded, 타입 2는 Superficial, 타입 3는 Excavated, Ulcerative 인데요. 타입 2 Superficial을 추가로 나누어서 2A는 슈퍼피셜 하지만 엘리베이티드 타입, 살짝 올라간 경우죠. 2B는 슈퍼피셜하고 플랫한 경우, 대강 플랫한 경우죠. 2C는 슈퍼피셜 하지만 약간 디프레스된 경우를 말하고 사실 EGC 2C가 가장 흔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Protruded type, EGC type 1, Superficial Elevated type, EGC type 2A, Superficial Depressed type, Superficial Flat type, EGC 2B, Depressed type, EGC 2C, Excavated type, EGC 3입니다.
뮤코자, sub뮤코자층에 국한된 암을 EGC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proper muscle 혹은 그 이상까지 인베이전한 경우를 advanced gastric cancer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보만 타입에 의하여 타입 1 protruded, 타입 2 ulcerative, 타입 3 ulcero-infiltrative, 타입 4 diffuse로 나누어집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겠습니다. protruded type AGC 보만 타입 1, ulcerative type AGC 보만 타입 2, ulcero-infiltrative type 가장 흔한 경우이죠. AGC 보만 타입 3, diffuse type AGC 보만 타입 4입니다. AGC 보만 타입 4는 내시경 의사의 가장 중요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포칼한 얼서러티브 리전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서 미스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특징은 폴드가 두꺼워지고 폴드 사이의 골짜기가 얕아지면서 위벽이 두꺼운 느낌을 만든다는 거고요. 폴드가 두꺼워지다 보면 서로 만나서 마치 개마고원처럼 높은 비교적 평탄한 병소를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 즉 암 주변에 파이브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시 공기를 넣어도 잘 펴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현저한 변화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면서 간혹 위 전정부 엔트룸에 인서클링 매스를 형성하지만 뮤코자 리전은 없어서 내시경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엔트랄 타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분명 내시경 유관 소견과 임상상, 경우에 따라서는 CT 소견까지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지만 아무리 많이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암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은 원래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기 쉽기 때문에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암의 조직학적 분류는 WHO 분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흔한 그리고 대부분이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이고요. 파필러리 아데노카시노마,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 등등이 있습니다. 흔히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 흔한 것이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이며 과거에 비해서 현재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드문 종류의 많은 암이 있고요. 이를 간략하게 로렌이란 분이 인테스텔 타입, 디퓨즈 타입, 믹스 타입, 그리고 인디터민드로 나눈 바도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하고요.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이는 solid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oorly cohesive carcinoma, signal ring cell 타입 또는 non-signal ring cell 타입, 이 부분이 가장 흔하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병리학적 특성을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맨 왼쪽 부분이 글랜드를 형성하는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이고요. 그 다음 줄 첫 번째가 글랜드를 형성하지 않고 어글리 루킹 세포가 티슈를 인필트레이션 하고 있는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내시경으로 병소를 관찰하고 보만 타입 2라고 보는 게 적당한 병소입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였을 때 모양이 매우 이상한 그러나 명백히 글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moderately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를 확인하였고요. 몇 가지 워크업을 거친 이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 환자는 위에 아랫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radical subtotal gastrectomy였고요. 수술 결과 proper muscle까지 invasion 되어 있는 2.5cm의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고 다행스럽게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관찰하는데요. 낮은 배울에서 근육층까지 뚜렷하게 침윤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접하였을 때는 역시 글랜드를 형성하지만 모양이 매우 좋지 않은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위암이 처음부터 위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선종, 이형성도 최종 치료 후 암으로 나올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인데요.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선종, 저도 선종도 일부분 약 5, 6%는 내시경 절제술 이후 암으로 최종 진단이 되고 있고요. 고도 성종,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도 내시경 절제술 이후 33%, 병원에 따라서는 60%까지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경우 이외에도 선종에 대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꼭 암 가능성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선종의 경우 5 내지 10%, 고도 선종의 경우 33에서 50% 정도 암으로 진단이 바뀌는 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과 진단입니다. 위암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검진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골목마다 내과가 있어서 너무나 쉽게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아주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혹은 non-specific한 상부 이장관 증상을 가지고 위암이 진단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오른쪽 증상은 주로 Advanced Gastric Cancer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증상 혹은 검진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병소가 발견되면 조직 검사로 하고 CT 등 스테이징 워크업을 한 이후 질병에 따라 적절한 치료, 내시경 절제술, 수술, 항암 치료 등의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고 추적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내시경은 입 안에 가느다란 튜브를 넣어서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연결부, 조작부, 삽입부로 되어 있고요. 삽입부의 외경이 약 1cm입니다. 1cm짜리 튜브를 식도와 위로 넣어서 검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시경실에서는 이처럼 내시경 시술 의사와 간호사가 협조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입니다. 40세 남성이 무증상 생애 첫 내시경 검사에서 포칼 리전이 발견되었고요.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글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서남, 즉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가 발견되어 의뢰되셨고요. 사이즈가 작고 얼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병소를 자세히 관찰한 이후에 내시경으로 해당 부위를 절제하는 게 되겠고요. 이를 병리학적으로 검사해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이 환자는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장경 8mm, 깊이 라미나 프로프리아, 즉 점막암, 그리고 lymphatic venous peritoneal invasion 등과 같은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큐러티브 리섹션으로 보고 추적 관찰할 수 있고요. 그 환자의 내시경 소견인데 점막층은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함몰된 부분도 있지만 점막 하층 부분은 전혀 튜머 소견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복통이나 멜레나 등등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여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을 시행하여 발견된 위암은 안타깝게도 진행성 위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토를 해서 시행한 검사에서 위 전정부, 원위 전정부를 인서클링하는, 둘러싸는 위암이 발견된 경우이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만 사회형 진행성 위암은 간혹 조직검사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체 하부, 전정부 모두 차지하는 펴지지 않는 보만 타입4인데요. 해당하는 병소 여러 곳에서 조직검사하였으나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에서 조직검사하였으나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서는 암이 나오지 않고 3번 위치에서만 암이 확인된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시경 및 CT 등 여러 소견이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인 경우에는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병기와 치료는요, TNM으로 하고 있습니다. TNM, 점막층은 T1A, 점막 하층은 T1B, 고유근층은 T2, 점막 하층은 T3, 더 이상 진행한 경우는 T4인데 특히 주변 장기까지 침윤된 경우는 T4B라고 하고요. 림프절은 아주 예전에는 위치 개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수만 따지고요. 1, 2, 한두 개인 경우는 N1, 3개 이상은 N2, 7개 이상은 N3로 하고 T와 N의 조합으로 스테이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료는 내시경 절제술 수술 항암 치료고요. 방사선 치료에 과로를 한 것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위암학회에서 2024년 업데이티드 가이드라인을 낸 게 있는데 이게 치료의 표준이고요. 오버all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은 다소 복잡한데 맨 왼쪽이 내시경 치료, 중간이 수술, 아랫부분이 시스테믹 테라피, 즉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각각 플로우 차트에 들어가 보면 보다 자세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입니다. 제가 작은 박스를 한 부분,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궤양이 없고 분화형이고 2cm 미만인 경우를 Absolute Indication, 절대 적응증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오른쪽 두 개의 박스는 사이즈가 좀 더 깊거나 약간의 궤양형 소경이 있거나 세포형이 안 좋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내시경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이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Expanded Indication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시경 절제술을 한 이후 ESD 후 병리 크라이테리에 따라 추가 치료, 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10에서 15% 있거든요. 또는 내시경 절제술을 더한다거나 아블레이션 한다거나 좀 타이트한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라테랄 마진 포지티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 Absolute Indication 기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에서는 well or moderately differentiated tubular or papillary early gastric cancer,
사이즈 2cm 이하, 뮤코자 캔서, no also로 absolute indication을 정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expanded indication은 ESD를 하던지 또는 수술을 하던지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3은 수술인데요. 수술은 외과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로우 5는 이지 정션 캔서고요. 플로우 6는 팰리어티브 치료입니다. 위암 내시경 치료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의 3분의 2는 수술로 치료하고 있고 3분의 1은 내시경 절제술로 하고 있다. 내시경 절제술의 비율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엔도스코픽 뮤코잘 리섹션, 뮤코자를 자른다는 의미와 서뮤코잘 다이섹션, 즉 서뮤코자를 넓게 자르는 그런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모두 엔도스코픽 리섹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병소를 보고 병소 주변에 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넓게 절제한 이후 꺼내서 고정하고 관찰하고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ESD 과정인데요. 이 MR에 비하여 ESD 경우는 좀 더 크게 절제할 수 있고 리섹션 마진 네거티브를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하여 아웃컴이 더 좋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1년에 7, 8천 건 정도의 ESD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서울병원만 하더라도 1년에 1000건 전후의 게스트로 ESD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4분의 3은 위암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장점은 위가 보존되고 전신 마취에 따른 위험이 적고 3박 4일 입원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적다라는 점인데요. 단점은 아무래도 림프절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적응증을 정하고 있고요. 절대 적응증과 확대 적응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절대 정확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이 위암의 절대 적응증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러한 기준에 따라 ESD를 할지 수술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전문가에 의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고요. 저는 환자에게 3박 4일 입원하고 평균 45분 시술 시간이 걸리고 합병증은 5, 6%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술하고 있고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10에서 15%인데 그 경우에는 특별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주된 합병증은 출혈, 내시경 지혈술로 해야 되고요. 천공도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병증을 논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술은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있고 치료 범위는 subtotal gastrectomy, total gastrectomy가 스탠다드 치료이고 최근에는 less invasive treatment, 즉 functional treatment, proximal gastrectomy나 pylorus preserving gastrectomy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subtotal gastrectomy는 위 아래쪽에 암이 있는 경우 위를 60 내지 70% 절제하는 수술이고요. 위 전 절제술은 이름 그대로 위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인데요. 이와 같은 위에 대한 수술에 더하여 위 주변의 림프절도 함께 절제함으로써 생존율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는 D2 다이섹션이고 조기위암이거나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는 위에 가까운 림프절까지만 치료하는 D1 혹은 D1과 D2의 중간인 D1 플러스 알파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절제를 하는 게 D2인지는 병소의 위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위암의 시스테믹 테라피를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시스테믹 테라피는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하는 네오 어주번트 키모테라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스탠다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 치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업프론트 서저리, 즉 키모테라피 없이 수술부터 하는 치료가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네오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좀 드물고요. 아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스테이지 2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많고, 리커한 경우나 이니셜리 메타스타틱 디지즈인 경우에는 팔리어티브 케모테라피를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수술 언론보다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더해줌으로써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 목적인데요. 실제로 위암에서는 10에서 15% 서바이벌 게인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는 꼭 해야 되고요. 팔리아티브 인텐트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술 없이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대한위암학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아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하고요. 경과관찰 중 재발했거나 이니셜리 메타스타틱 디지즈인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케모테라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니볼루맙 등등의 여러 가지 이뮤노테라피와 여러 종류의 타겟 테라피가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매년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정도로 이 부분은 발전이 아주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보시면 75세 남성이 전 정부에 큰 위암이 발견되었고요. 조직 검사는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였는데 여러 가지 면역 화학적 검사를 해 보았더니 PDL1이 스트롱 포지티브였고요. 클라우딘 음성, MLH 인텍트였습니다. CT 등 스테이징 워크업에서 다른 장기 침윤이 뚜렷했던 경우이고요. 간 전이도 있었기 때문에 서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니셜 트리트먼트는 팔리어티브, 퍼스트 라인 팔리어티브 케모테라피가 되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이 두 가지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 치료인 옵디보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니볼루맙을 추가하는 퍼스트 라인 키모테라피가 시행되었습니다. 롱텀 팔로우업은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오버all 서바이벌, 즉 위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환자 더하기 다른 상황으로 사망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대략 스테이지 3B가 45에서 5%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거보다 낮은 스테이지 중에서는 훨씬 좋은 서바이벌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위암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 위암의 검진은 언제부터 하는가, 위암의 위암인자는 무엇이고 코레아 가설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ESD의 적응증은 어떻게 되는지, 수술은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시스테믹 테라피의 최근 발전에는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